안타깝지만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최고가 되어야 해. 2등은 의미 없어. 라던가 제대로 못할 거면 하지 마. 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죠. 미성숙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첫 번째 말은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요즘 부모와 대화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들은 어떤 말이 상처가 돼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자기상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비난과 모욕 같은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공포나 두려움, 분노와 수치심, 슬픔과 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낍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야 하잖아요. 부모는 왜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안타깝지만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억압이나 학대를 받았다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더욱 어렵죠. 아기가 생기고 부모가 된 일은 기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습관대로, 어렸을 때 자신이 당한 대로 키우기가 쉽습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자기를 대했던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혹시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나요? 좋은 부모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큰 방해 요소는 불행한 어린 시절입니다. 부모의 부부싸움, 폭발적인 분노, 비꼬는 말투, 욕설, 비교, 협박, 평가 등의 말을 날마다 듣고 자랐다면 아마도 좋은 양육의 모델을 배울 기회가 적었겠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정서적 열등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부모는 삶을 사랑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좌절을 견뎌내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요. 하지만 내면에 정서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삶에 비관적이고 지나칠 만큼 예민하고 차갑게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매우 공격적이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쉽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미성숙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첫 번째 말은 지나친 비난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에요. 지나친 기대로 무력감을 주기, 사람들 앞에서 굴욕감 주기, 업신여기고 비난하기, 경멸하기 등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도 하나 못하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라거나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라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꾸지람을 넘어서 내면 깊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실수했을 때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라고 엉뚱하게 친구 관계를 끌어들여 나무라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겠니? 라며 아이의 미래까지 매도하면 자녀는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두 번째는 부모인 자기를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네가 이해해주고 좀 도와줘야지. 혹은 난 너밖에 없다 라고요. 이렇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들은 넌 나를 위로하고 돌봐줘야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이는 부모 자녀 간 역할 역전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정작 자신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세 번째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말입니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자녀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들 중에는 무질서나 불결함을 참지 못하거나 외모, 지위, 성공,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큰 가치를 두고 완벽하지 못하면 다 실패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고가 되어야 해. 2등은 의미 없어. 라던가 제대로 못할 거면 하지 마. 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죠.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더 열심히 해야지. 땡땡이는 더 잘하잖니. 라고 비교를 하고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번아웃으로 찾아오셨던 40대 남성분이 생각나는데요. 부모님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기대하셨다고 해요.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을 하기를 원했고 내향적인 기질인데 해마다 반장도 하라고 하셨대요. 정말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며 사느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네 번째는 자녀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라며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는 말들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자녀와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자녀의 이야기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부모들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말을 안 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아이는 하루 종일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극도의 불안과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런 심한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세요. 부모님의 지나친 비판이나 지적이 계속될 때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은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실 때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들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부모님도 자녀의 감정과 경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로도 멈추지 않고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은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게 힘들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부모님과 거리를 조절하는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얼마 동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도와줄 사람을 찾으세요. 친구나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상담사도 좋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신의 부모를 닮지 않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자녀의 단점이나 실수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감정적 욕구를 투영하지 않아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성숙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면 부부 간의 배려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은 어릴 적 부모님의 잦은 싸움이나 불화를 보고 자란 경우가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깊고 잘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새기는 작은 습관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